사이로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아예 물이 새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자 없는 시공의 답은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음 시스템에서는 그 하자율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음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 선배관 작업을 하러 왔어요. 마찬가지 인테리어 현장이고요. 고객님이 셀프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다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고, 그 중에 시스템 에어컨은 저희 발음 시스템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오늘 구축 아파트 선배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구축 아파트 선배관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배관이 잘 되어 있어야지 하자 없는 시공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구축 아파트에 나와 있고요. 현장 컨디션이 어떤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방은 40평대 아파트라 한 6개 정도 돼요. 주방까지 하면 7대까지도 달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긴 하는데, 공정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5대만 설치하기로 고객님과 협의를 받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언제 일정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짐이 빠지고 철거가 먼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샤시 작업을 보통 다 끝낸 뒤에 그 다음에 목공하기 전에 에어컨 배관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하기 전 도배가 끝난 후에 기계 설치를 하러 한 번 더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총 2번의 공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천장을 다 철거한 모습이고, 그다음 벽과 바닥 구조물까지 다 철거한 상황이에요. 현장을 보면서 고객님들이 에어컨 설치를 하기 이전에 어떤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협의를 보고 전달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턴키를 맡겼을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거기 담당자분들이 다 협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할 필요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데, 본인이 다 직접 해야 되는 셀프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지 한 번 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방을 보게 되면은 에어컨 단내림을 하든 아니면은 단내림 하지 않든 에어컨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샤시 앞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에 따라 아니면 침대 가구들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쪽에, 이런 벽 쪽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방 같은 경우는 거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벽과 벽 센터 혹은 샤시 센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좌우 대칭이 다르거나 아니면 이런 옆에 붙박이장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센터를 어떻게 잡을 건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단내림을 하게 되면은 단내림 폭이란 걸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커튼 박스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커튼 박스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15cm에서 20cm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단내림 폭을 최소 700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커튼 박스 20cm, 단내림 폭 70cm, 총 90cm가 단내림 폭이 되겠죠. 그런 걸 고려하셔서 얼마나 자기 집에 단내림 폭이 설정이 되고 그런 게 어떻게 미관이 빠질 건지를 예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설정하지 않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정할 일이 생깁니다. 그럼 공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고객님은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 고객님이시고요. 저희가 공사하기 편하게끔 단내림 공사하는 위치에 철거를 먼저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철거가 된 상황에서 배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레인을, 그러니까 드레인이라고 하면은 물이 빠져나가는 배관을 말하는 건데, 각각의 실에서 모인 모든 에어컨은 드레인 배관이 방 앞에 있는
이 배수구로 이제 흘러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 빠져나가는 배관이 어떻게 연결되냐, 이렇게 타공을 저희가 코어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드레인 배관이 각 방으로 연결돼서 분배가 되게 됩니다. 드레인 작업 중에 하나가 또 배수 기울기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층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울기를 주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이제 하향 구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이런 구배를 주게 되면은 물이 조금 더 수월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이는 현상이 없게끔 시공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의 핵심은 하나의 배수관으로 각 방에 있는 에어컨마다 연결해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로 쭉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눠져 있는 드레인 배관을 중간중간에 연결을 하게 돼요. 근데 본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본드 칠을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공하게 되면은 그 사이 틈이 벌어지거나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젖어버리겠죠. 밑에 있는 가구나 침대나 아니면 누수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자 없는 시공의 답은 바로 선배관 작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배관 작업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저희 발음 시스템에서는 그 하자율을 줄이기 위해서 선배관 작업을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드레인 작업이 완료하게 됐으면은 이렇게 압력 게이지를 걸어서 질소를 봉입을 하게 돼요. 2kg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확인하냐,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까만색 눈금이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어디 새는 게 없다는 거죠. 이 새는 게 없으면 절대 여기서 중간에 물이 떨어질 위험도 없다는 걸 뜻하는 거죠. 발음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드레인 작업을 이중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관 타입은 용접을 하기 때문에 기밀 검사가 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접이 틈이 없게끔 꼼꼼하게 메워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용접을 할 때 혹시나 불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화기도 하나씩 비치해두고 있어요. 용접이 끝나면은 거울 검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구석구석 확인 작업을 한 번씩 더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나중에 새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용접이 완료되면은 질소를 넣어서 새는지 안 새는지 기밀 검사를 마찬가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관들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새들이란 걸 설치하게 되는데, 이 새들에서도 배관이 눌리지 않게, 배관이 왜 눌려야 되지 않냐, 눌리게 되면은 단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더 덧대서 이런 마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형 분지관 또한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스펀지를 덧대고 테이프를 감고 한 번 더 마감 테이프로 더 보온을 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동관은 발포 배관인데요. 동관에 고무 재질로 된 보온재가 동관을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고무 발포 배관은 상업용 냉난방기에서 쓰는 배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집에서도 쓰냐? 두껍고 보온성이 높은 이 재질을 쓰게 되면은 결로 현상을 한 번 더 줄일 수가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똑같이 상업용과 동일하게 가정용에서도 이런 발포 배관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고온 다습한 환경이 여름에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포 배관을 쓰더라도 아니면은 다른 유형의 보온재로 된 동관을 쓰게 되면은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배관을 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LG 같은 경우는 인증된 자재 그 업체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들에 준하는 자재를 써야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사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드레인 기밀, 그 다음에 동배관 기밀, 그 다음에 보온재 단열까지 이런 식으로 3박자에 대해서 시공할 때 유의하게 되면은 본인 집의 결로나 물 떨어짐이나 아니면 냉매, 차가운 바람이 안 나오거나 이런 하자 자체를 줄일 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공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